네, 이제 가겠습니다. 근데 많이 좀 힘드신가 봐요, 여러분들. 네, 저 기운 좀 내시고 이제 쉽지는 않죠. 계속 갈게요. 4일입니다. asset 이렇게 하고 나왔죠. 여기 이제 자산인데요. 뭐 그 당시 떠올렸던 거는 옛날에는 이제 asset 한 3명 나야 재산이고 자산이다. asset 이렇게 해주고 했지만 요즘에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주식 같은 데서 그다음에 회사에도 이름이 있죠. 미래 에셋. 그래서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재산, 자산.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Honesty, 정직은 is one of the judge's most valuable asset. 재판관의 가장 귀중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Enterprise. 이거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쓱 했었어요. 기억해요? 예문에서 한번 나왔는데 Enterprise. 엔터프라이즈 살짝 했어요 그 전에. 기억 안 나겠죠? 어디서 있지 이거? 예문에서 이거 문제 셀프 스터디에서 나왔는데 쌍놈 새끼들 내가 찾아낸다 너희들 몇 번이었냐? 엔터프라이즈 내가 살짝 아무리 슬쩍 얘기했대지만 내가 28번에 3번 엔터프라이즈 그렇죠? 그래서요, 그때 이게 대기업, 기업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된다라고 했고요. 기업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험심. 기업을 하려면 어떤 모험심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진취적 기상.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선생님 당시에 이제 굉장히 중형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가 요즘에는 체어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엔터프라이즈였어요. 엔터프라이즈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아세요? 몰라요? 티코야? 항상 티코, 모닝. 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기업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되고요. This company is one of the largest enterprise of its kind. 이 회사는요, 가장 큰 그 종류 중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컴퍼니 정도가 아니에요. 엔터프라이즈는 그것들이 합쳐진 어떤 대기업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웰페어가 나왔네요. 웰페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랑 구별해야 된다? 그렇죠. 워페어과 구별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웰은요, 여러분들이 했을 때 웰 있죠. 요걸 떠올리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웰빙 한다는 얘기 있지? 웰빙. 웰빙이 뭐야, 웰빙? 웰빙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웰빙 한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죠. 결국 웰빙 한다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런 뜻에서 welfare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복지입니다, 복지. welfare. 왜 이쁜이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얘가 또 머리로 가려? 저 손을. 너는 왜 이렇게 가리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늦었어요? 많이 먹었어? 고기 구워 먹었니? 네. 그 다음에 warfare 나오죠. war. 이건 이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쟁이에요. warfare. 이래버리면 전쟁. 앞에 있던 welfare는요, 당연히 이제 복지. 이런 얘기입니다. National welfare is the object of politics. 국민의 복지가 정치의 목적입니다. 브로커라는 단어는 크게 어렵지 않죠? 브로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브로커라는 단어는 조금 이게 뭔지 모르게 좀 안 좋은 뉘앙스죠? 근데 원래는 중개인이라는 뜻인데 제가 브로커거든요. 제가 브로커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브로커 잃어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외국에서는 브로커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중개인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이력에 보면 미국 NFA의 회원이다 이렇게 딜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시카고 선물시장의 회원이었는데요. 그 선물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좀 규모가 큰 시장인데 그걸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는 역할이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선물 중개인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금융, 오일, 기름, 금, 은 부터 주가지수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자격인데 걔네들은 브로커가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고 부르는 겁니다.
연결해주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 브로커 그러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나쁜 사기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가 뭐예요? 로비스트죠, 로비스트. 근데 우리는 또 로비스트 그러면 또 나쁘게 보죠, 자꾸. 어? 걔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역할이 커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브로커. 그래서 그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네요. She introduced me to her family as a stockbroker. stock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죠. 예, stock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로 쓰일 때. 그래서 이게 저장 이런 의미로 명사가 되는데 그것이 주식이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혹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나요? 뭐 여러분 나이 정도면 이 용어를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stock option 이런 말 들어봤나요? stock option. stock option. 옵션이 뭐예요, 여러분들? 옵션. 옵션. 선택이죠. 주식 선택,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거예요. 이게 stock option. 오케이? 왜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회사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닐 수 있겠지만요.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 혼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은 없겠지만 어떤 회사를 다닐 때요. 최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런 전화는 좀 받아봐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전화 띄고 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씨 맞습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무슨 헤드헌터 회사입니다. 라는 전화를 좀 여러 차례 받아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전화를 못 받으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겁니다. 헤드헌터 회사라고요. 그 인재사냥꾼 회사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요. 그 헤드헌터 회사 있죠?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신입사원이 버티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영역이든지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크건 작건. 거기서 경력이 붙게 되면 경력직은 이동이 쉬워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든지 간에 빨리 데려다 놓고 빨리 매출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교육시키고 막 이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죠? 특히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여학생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은 한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정말 그 회사 직원 하나 키워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리급으로. 대리급이면 이제 회사를 대신해서 어떤 업무를 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럼 한 3, 4년 차가 되면 이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붙은 거예요. 능숙해진 거죠. 그럴 때쯤 여학생들은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 학생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연봉이 보통 막 2,000이다, 2,500이다 이러면 내가 2,000이다, 2,500 정도의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회사는 그 2,000, 2,500을 할 때는요, 최소한 4, 5천을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도 내야 되죠. 퇴직금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가치 상승에 따르는 뭐 자녀들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복지후생비 같은, 복지비 같은 거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매출을 4천, 5천 내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죠. 최소 여러분들은 막 8천 이 정도 내줘야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참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의 전문 인력을 그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봉 아닙니까? 근데 이제 헤드헌터 회사에서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헤드헌터에서 전화 받았다면 상당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해가지고 보통 이제 회사로 옮길 때는요, 이제 연봉이 보통 2배, 그래서 뭐 3배 이렇게 갑니다. 당장 가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연봉도 올려드리지만 제가 스탁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준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스탁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당시 한 4년인가 5년 전에 유명했던 게 국민은행장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월급을 반만 받고 나머지를 스탁 옵션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이걸 25,000원, 30,000원에 만들겠다 이거야. 그죠? 대신 자기는
그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리가 있으니까 딱 해가지고 그 회사 주가가 높아지면은 자기는 싸게 사니까 또 팔면 이만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스탁옵션이라고 해요. 스탁옵션이 뭐 또 회사에 따라서는 완전히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에요. 근데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그럼 안 사면 돼요. 자기 마음,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탁 옵션이란 말도 아마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좀 듣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중요한 것은 스탁이었고요. 이것이 주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까지. 그 다음에 baggage 이렇게 됩니다. 어디 가서 또 빡가게 이러지 마시고요. baggage입니다. baggage. 외우는 방법은 안 어렵죠. 백이 있단 말이야. 가방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또 가방을 잘 보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baggage. 죄송합니다. 네, baggage. 이렇게 됩니다. 이거랑 같은 게 이제 luggage죠. luggage. 이것도 수화물, 가방, 좀 덩치가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죠. 얘가 나오게 되면 이제 뭐랑 구별해야 됩니까? 얘랑 구별해야죠. garbage. 얘랑 구별해야죠. 얘는 뭐죠? 나 보지 말랬죠. 나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얘 이제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면서 우리가 앞에서 쓰레기 배운 게 있었죠. dump. 그죠? dump. 자, 그런 것들이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next. They saw their baggage. 그들은 그들의 수화물을 지켜봤습니다. through customs at the airport. 공항에 있는 customs. 그렇죠. 세관이죠. 세관을 통과하는 거. 우리 한번 구별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일단 나오는 거 한번 해봅시다. custom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죠? 관습, 풍습. 그렇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customs.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있죠. customer. 이건 뭐예요? customer. 손님이죠. 손님이다. 그 다음에 cli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고객이죠. 손님과 고객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보통 고객이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귀한 사람이죠.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변호사나 뭐 의사라든지 어떤 전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손님들은 우리가 보통 고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동네 구멍가게 이렇게 오는 거면 손님. 알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여러분은 클라이언트예요. 다른 강의를 들으면 그냥 커스터머죠. 알겠습니까?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커스터머, 이게 손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요합니다. 먼저 한번 들어놓으세요. 요겁니다. costume.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옷 입고 막 이러는 게 코스프레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 costume과 디스플레이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복장, 의상이라는 뜻입니다. costume. 그래서요, 뒤에서 한번 나옵니다만, 그때 쉽게 갈 수 있겠죠? costume. 그죠? 복장이 좋아요. 의상이 되게 좋습니다. costume 되나 보지? 가수. 저 자식 costume 되나 보지? 복장이 좋네? 뭐 이렇게. 원래 그렇게 외워줘. 너 표정 왜 그래? 나 창피한 거 모르나? costume 되나 보지? costume. 자, 다음 거 넘어가야죠. 됐습니다. 모방하다, 흉내내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별다른 말 안 해도 되겠죠. imitate. 그죠? imitation. 그죠? 짝퉁이라는 거 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방하다, 흉내내다. 됐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parrot imitate human speech. 앵무새는요, 인간의 말을 흉내냅니다. 됐죠?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예요? 교도소죠. 제일 견디기 힘든 곳이 교도소예요. 그래서 prison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옥, 교도소. He is now in jail for stealing car. 예, 그는 자동차 절도죄로 차를 훔쳤다고 수감 중입니다. 페널티 별표셋. 페널티. 이렇게 나면요, 뭐 대학생 되시면 또 사회생활 하면요 이제 많이 듣는 말이에요.
당신 이번 달에 이런 식으로 자꾸 근무하고 그러면 페널티를 내가 부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벌점, 처벌, 현금, 형벌, 벌금 이런 의미의 뜻을 갖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건 축구의 페널티킥.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벌금이라는 뜻도 하나 우리 배운 적이 있죠? fine이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얘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capital penalty. 이걸 좀 아셔야죠. capital penalty.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똑같이 이제 capital punishment. 그러니까 결국 punishment라는 이 단어도요, penalty와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 capital penalty가 뭡니까? 가장 큰 형벌, 처벌이라는 얘기예요. capital. 그 뭐예요? 가장 센 건 사형제도죠. 사형제도. 물론 사형이 없는 나라에선 종신형.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장 큰 처벌이다, 형벌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나옵니다. 디자인이 나오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디자인. 그죠? 근데 한국말로 하면 또 헷갈립니다. 디자인이 한국말로 뭐니? 디자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이거 분석을 하면요. 어떻게 막 쓴 것을 아래쪽으로 쫙 써준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설계도라든지 계획이 있는데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걸 설계하다 또는 뭐라 그러죠? 고안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고안하다. 이건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sign. 발음 법칙 때문에 assign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assign. 이건데요. 봐봐. 이런 건 우리가 접두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얘가 어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근의 첫 번째 단어와 접두어의 마지막 단어가 같아지면 뭐가 일어난다? 강조를 했죠. 딱 써서요. 딱 쓴 거야. 넌 내가 해! 너 이게 해! 어? 할당해준다. 나누어지다. 나 강의하지 말까봐. 할 때마다 되게 창피하다. 아무리 웃고 있지만, 그죠? 저도 창피함을 알아요. 그죠? 딱 사인해가지고, 너 이거! 나눠주고 할당하고 배분해줄 겁니다. 나누어지다, 할당하다, 임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이걸 많이 듣죠. assignment.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homework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숙제. 그죠? homework가 아니라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assignment예요. 또는 assignment 이렇게 되는데 집에서 해야 되는 할당량이죠. 할당량. 그래서 이제 숙제, 과제물 이런 얘기가 되어지고요. 일에 있어서는 할당 이런 얘기가 됩니다. assign 기억해 주십시오. He assigned work to each man. 그는요 각각의 사람에게 작업을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 다음에 끝이 쓴 걸 읽어보세요. 그죠? 끝에 있어요. 끝에 있다. 끝에. 그죠? 이게 이제 북극이고요. 요거의 반대가 뭐예요? 아니. 누가 남극 몰라? 엔타르틱이죠? 엔타르틱. 요거 간단하잖아. 외울 수 있는 게.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 안티에서 나왔겠죠? 반대. 근데 북극의 반대다. 이거 가끔씩 헷갈려요. 이게 북극인지 남극인지 좀 헷갈릴 때 있습니다. 그래서요. 북극을 기준으로 하시고 끝에 있는 북극. 끝에. 반대가 엔타르틱. 되나요? 그래서요. Some terns nest most of the Arctic Circle. terns라는 단어도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제갈매기입니다. 갈매기. ter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것도 그냥 살짝 봐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turns 해가지고요. 제갈매기. turn. 갈매기가 그죠? turn한다. 나중에 기억만 나봐. 그리고 지금 비웃은 애들 내가 다 기억해.
농담이고, 여기 하여튼 기억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아서 요거는 하시고, 요건 대단히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기출이 됐던 단어예요. 기출이 됐던 단어고요. 그래서 architect, 요것만 헷갈리지 마. 가끔씩 헷갈려요. 북극인지 남극인지 헷갈립니다.